이 창립총회 그리고 매년 한 번씩 열리는 정기총회, 이 총회에 대한 역할,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창립총회는 조합 설립 인가를 하기 위한 조건입니다. 창립총회를 꼭 통해야지만 이 조합 설립 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건 법으로도 나와 있고요. 그래서 창립총회에 나와 있는 안건이 보통 뭐 10가지가 넘어가죠. 그 모든 것들이 다 조합 설립을 위한 안건들입니다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각각의 용역사들, 설계도 있을 거고요. 그리고 대행사도 있을 거고요. 시공사, 그리고 지주 용역사, 이런 용역사들에 대한 모든 계약 관계들, 이런 안건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. 그걸 총회를 꼭 통해야 됩니다. 그래야지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. 어떻게 보면 정당화를 시키는 거죠.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, 무조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게 되면 총회에서 꼭 물어야 됩니다. 조합원님들한테.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금액이 이렇게 오를 것이다. 이런 걸 꼭 물어야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조합원님들이 총회 참석을 하셔서 찬성 반대를 해야 되겠죠.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합당하다면 찬성을 하시는 거고요. 이해가 잘 안 된다면은 반대를 하시면 되는데,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우리도 모르게 그냥 추가 분담금을 올려서 뭐 공포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는데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. 무조건 물어야 되고요. 공문을 다 띄워야 되고요. 모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. 그거는 꼭 아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제 경험상 하나를 좀 말씀드리자면,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. 진행을 하면서 한 그 지주분이, 예를 들자면 이쪽 집이 평당에 700만 원 가량을 합의를 보고 계약을 했어요. 근데 바로 그 앞집이에요. 바로 그 앞집이고 뭐 평수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. 45평 정도였었어요. 그런데 이 사람은 2,500 이상을 부르는 거예요. 평당에. 이거는 형평상이 너무 안 맞잖아요. 자, 이 형평상으로 너무 안 맞았을 때 이 부분도 총회를 통해서 안건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걸 안건으로 올렸습니다. 그래서 각자의 조합원님들한테 물었고요. 그리고 총회 안건으로 올리기에 좀 뭐하다 싶은 것들은 대의원 회의를 통해서 그걸 또 물어요. 어떻게 처리를 할까에 대해서. 매도 청구로 가자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. 조금 더 합의를 봤을 때 뭐 3개월의 기간, 뭐 짧게는 뭐 한 달의 기간을 두고 합의를 꼭 볼 수 있게 그렇게 설득을 하자, 이런 의견도 있어서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요. 근데 그렇게 하는 지주분들이 꽤 있습니다. 정말로 흔히 말하는 그 알박기죠. 지금 생각해도 참 안타깝습니다. 그런 분들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, 또 어떻게 보면은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 금융비용이 발생되고, 그러면 또 추가 분담금이 생기는 거예요. 필증이란 제도가 생기기 전에 그런 분들이 굉장한 피해를 많이 준 케이스가 되는 거죠. 대화를 하다 보면,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합니다. 본인밖에 몰라요. 오로지 나만 돈 많이 받으면 된다. 난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, 이런 대부분이 다 똑같아요. 정말로 답답하고 안타깝죠.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, 신용불량자가 조합에 가입을 할 수 있는가? 예, 뭐, 물론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중도금 대출은 안 됩니다. 그 신용대출이거든요. 중도금 대출이라는 게. 이 신용대출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죠. 그런데 분양 직원이라든지
조합 관계자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. 우선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해결을 해보자 하는데 해결 안 됩니다.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덜컥 하지 마시고요. 꼼꼼하게 다 알아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거래하는 그 조합이 중도금 대출로 거래하는 은행이 있을 거잖아요. 그 은행에 직접 찾아가셔서 이런 상황인데 내가 지금 신용불량자라든지 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. 스스로. 제가 알기로는 신용불량자면은 힘듭니다. 대출이. 그러면 자기 돈 자기가 다 내고 중도금 상환을 해야 되겠죠. 그런 능력이 되시면 그런 걱정 안 하셔야 되는데 뭐 그런 능력이 안 되겠죠. 그러니까 꼭 그런 것들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그 분양 직원이라든지 조합 관계자들 그리고 현장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꽤 있거든요. 그걸 정확하게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가서 알아보시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런 얘기를 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 관계자분들이 뭐 80% 아니면 뭐 90% 토지 매입이 다 되었고 조합으로 다 기속이 되었다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합을 가입을 해도 안전하다.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. 근데 직접적으로 그 서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. 그네들의 말만 듣고 그렇게 얘기하신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직접적으로 꼭 그 서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. 진짜로 조합으로 기속이 됐는지. 그러니까 조합으로 기속이 됐다라는 것은 등기부 등본상으로 어쨌든 명의가 조합으로 됐다는 뜻이거든요. 그걸 알아보셔야 됩니다. 그걸 알아보시고 나서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.